썸네일에 눈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썸네일을 걸어놨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정답이 궁금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정답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답이 나와. 물론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일이 다 세는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몇 가지 선생님이 더 소개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눈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 수읽기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그래. 뭐 수학이 바둑은 아니지만 바둑처럼 뭐 수읽기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의 내용을 의미를 한번 음미를 해보고, 이게 이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을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내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답이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가까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답지를 이렇게 펼쳐봤을 때 생뚱맞게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한 줄로 그냥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 조금 실력이 낮은 입장에서 이제 처음 개념과 유형, 그리고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답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생각하는 과정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결론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왜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이제 직접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단련이 되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만의 해석으로 간결한 어떤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문제는 간단하지. 12개의 점이 다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2차 함수지, 그지? 근데 2차 함수의 특징은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야? 직선과의 교점이 하나, 2개야. 그 얘기는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이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세로로 2개의 점을 지나고 뭐 다른 한 점을 이렇게 지나는 이런 2차 함수도,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도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2개의 점 이상을 지니면 그건 함수가 아니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결과값이 2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있을 수가 또 없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2가지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함수의 위배 조건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2차 함수는 x축과 평행하든 아니면 y축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 위에 3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 풀기 위해서 눈으로 풀어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근데 이제 시험지 이제 또는 문제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푼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려볼 거라고.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 그려볼 거고.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변칙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요렇게 2개, 요렇게 하나 지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거고. 또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거야. 요점을 지나는, 요점이 아니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볼 텐데,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어떤 의문이냐면, 이게 여기가 꼭지점, 요렇게 있다. 그럼 요렇게 내려가야지. 이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는 친구들은 일단 본인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반드시 이게 꼭지점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아니고, 만약에 이 3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꼭지점을 약간 틀면 되지. 요쪽으로 요렇게까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길이가 똑같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2점 이상을 지나면 안 된다는 거, 함수의 위배 조건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랑 또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 Y축과 평행하지 않더라도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세 점을 지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세 점을 지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근데 그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구조화 시켜야 돼.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접근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4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4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요 직선에서 세 점 중에 2점을 이렇게 지나는 경우, 이 2점을 지난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잖아. 근데 또 2점을 지난다. 요 2점을 지난다 그러면 뭐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고 요렇게도 가능하니까 3개씩 나오네.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얘도 이 2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2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한 점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로 구조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도 3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줄에서 세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방법마다 몇 가지씩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 3가지씩 나오는 걸 확인을 했지.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의 줄이 있어? 4개의 줄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 줄도 한번 해볼까? 이쪽 줄도 만약에 이 2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경우 하나, 그리고 이 점은 안 되지. 그러니까 요렇게 둘, 그 다음에 셋, 그지? 그 다음에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요렇게 하나, 둘, 셋. 다 3개씩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이 점을 지나는 경우도 요렇게 하나, 둘, 셋. 그래, 다 3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위쪽은 뭐 여기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구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놓고 이제 또 고민을 해본단 말이야. 이거 답을 맞춰보면 답이 틀리거든. 근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경우만 본 거냐면 이 4개의 줄에서 2점이 선택되고 나머지 줄에서 한 점이 선택되는 경우만 본 거고, 이게 같은 라인에 2점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3개의 라인에서 한 점씩 선택이 돼서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같은 라인은 안 되니까 요거는 선택할 수 없고, 이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몇 가지가 나오지? 요 점 지나는 경우는 아까 여기에 같은 라인에 2점이 있는 거니까 포함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것도 같은 라인이니까 이것도 안 되지. 근데 또 얘도 일직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얘도 안 돼. 그래서 이 점 선택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얘랑 얘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이 점은 안 되고, 이 점은 가능하고, 이 점도 가능하고, 이 점은 요거랑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 그지?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얘를 선택하는 경우, 이때도 요거는 이제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가능하지. 요것도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또 얘랑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또 2가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에 요 왼쪽 요 첫 번째 요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이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지금과 같이 5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윗줄로 이제 넘어가서 얘를 선택을 했을 때도 요거 선택을 해봐. 그러면 또 얘는 안 되고, 얘도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이제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또 몇 개야?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이제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얘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요거는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같은 라인이니까 안 되겠지. 이것도 같은 라인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도 안 돼.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이거는 한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놈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같은 라인 안 되고, 요거는 이제 가능하고, 요것도 같은 라인이니까 안 되고, 요것도 가능해서 2가지 해서 요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점이 선택이 됐을 때 이렇게 5가지. 그럼 여기 또 상하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이쪽하고 이쪽도. 그지? 그래서 그냥 요거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3, 4 그리고 5 곱하기 4 그러면 이게 36 더하기 20이니까 56이라는 답이 나오지. 그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이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점, 4개를 선택해가지고 4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냥 문제를 바로 풀려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점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쪽 라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또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자. 이거 선택하면 될 수 있는 게 나머지 요거 하나, 둘, 세 개 지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점, 요 점을 선택을 했을 때 마치 수용도와 비슷한데 하나씩 지금 해보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이 됐을 때는 이 점 가능하고 이 점 가능하고 이 점만 안 되고 요 점도 돼. 그러니까 또 세 가지. 그 다음에 얘로 이제 넘어갔을 때 얘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점 가능하고 이 점 가능하고 이 점도 가능하고 이 점도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해. 그지? 세 개의 점을 이제 만드는 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뭐 이게 좀 꼭지점은 다르겠지.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되는 그림까지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마지막 요 놈도 어떨까? 요 놈 같은 경우에도 이 점도 지나는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도 그릴 수 있고 이 점도 가능해. 그리고 요거까지도 요거는 여기가 꼭지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 개. 둘 다 네 개야. 2점일 때도 네 가지가 나오고 2점일 때도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첫 번째 2점 선택했을 때랑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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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선택했을 때가 다 똑같다라고 여기서 판단해서 그냥 곱하기 4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점까지는 해봐야 돼. 얘랑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2점일 때도 2점 지나고 그지? 해보면 똑같이 몇 개가 나올까 이건. 얘 지나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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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네 개가 다 돼. 그지? 그 다음에 요점 지날 때는 이 점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지날 때는 얘는 안 되고 이거 지나는 거는 가능해. 그래서 또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요점 지날 때는 요거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해. 그래서 네 개. 결과적으로는 구성이 다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따져본 게 여기 지나는 요 점 하나 선택하고 요쪽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 3, 4, 4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두 번째 것도 이 점 선택했을 때도 4, 3, 3, 4로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왔으니까 다 똑같잖아. 이게 상하 대칭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어차피 이쪽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 점 두 점으로 만든 경우들이나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를 해도 되는데 얘는 아예 이 숫자의 합이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4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이제 14 곱하기 4니까 얼마? 56도 또 나오지. 그러니까 답이 56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삽질 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학습한다고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걸 근데 순번 없이 순차적이지 않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려가지고 개수를 세다가 답이 이건 것 같은데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 사고가 아니고 이걸 규칙적으로 세기 위해서 라인을 잡고 하나 이 경우 이걸 합치면 전체 경우가 나오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하나씩 이제 좁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가능한 사고 방법이야. 근데 요거를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이렇게 세 점 이렇게 세 점 지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규칙화 시키다 보면 구조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이 구조화가 약한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는 걸 지금 뭐 두 가지를 보여줬고, 마지막 요 처음에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때 썼던 이 수식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 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세로에 있는 점은 두 개 이상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2차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은 요 세 개의 라인에서 이 세 개의 라인에서 하나의 점들을 일단 선택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2차 함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걸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4C1, 4C1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 그냥 네 가지라고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전체의 경우고 거기서 이제 Y축과 평행하지는 않지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들을 빼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라인 세 개에서 하나의 점씩 고르는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고른 거야. 이렇게 세 개의 점. 이거 안 되잖아. 그지? 또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직선, 세 개의 점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경우들만 빼주면 되는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빼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빼면 돼. 요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네 개만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56까지 64 빼기 8이니까 답은 56 이렇게 해도 답을 만들 수가 있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소개한 거는 이게 이제 1학년 기말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 범위에 함수가 이제 포함되기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야. 중간고사 때 함수 시험 범위로 이제 포함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기말고사에도 함수가 이제 포함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순열과 조합해서 경우의 수 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고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봤어. 썸네일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좀 유발하고 싶었는데 어땠을까 모르겠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소개한 이 방법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의 방법을 어떻게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바꿀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